일반적인 사람들은 살면서 집을 사고 팔 일이 많아야 두세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 절차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전세나 월세 계약과 달리 매매 계약은 소유권 이전이기 때문에 신경 쓰셔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산 70% 이상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속칭 부동산 공화국이기도 한데요. 아파트는 쿠팡처럼 환불이 안 되기 때문에 일생일대의 결정인 부동산 거래는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당장 저만 하더라도 집 좀 사고 팔아봤다고 기고만장해서 까불다가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수억을 날리기도 하고 진짜로 파산할 뻔했던 적이 있거든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번 영상에서는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특히 주의하실 점이나 알아두면 무조건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아파트 매수 프로세스, 즉 매매 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상 설정. 먼저 예금, 적금, 주식 등 현재 보유하고 계신 자산을 평가하고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사용 가능한 한도를 미리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대출을 알아보실 때는 소득과 지출을 잘 따져서 적정한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고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외에도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기비용, 인테리어, 이사비 등 추가적인 비용들을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취득세는 부동산 가격의 1에서 3% 범위이고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 약간의 비상금을 마련해 놓으시는 것도 좋은데요. 다만 여기서 꼭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안전하게 예산을 계획하시는 것도 좋지만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실제 본인들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지역의 아파트보다 훨씬 낮은 급지의 아파트를 보시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또는 실거주 목적을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하며 투자 목적일 경우 대출과 전세를 활용해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부동산은 몇 천만 원 차이로 동호수가 바뀌고 학군이 변하며 몇 가지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살 때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좋은 아파트를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영끌하다 망할 뻔했던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신 영끌은 진짜 영끌이 아니기도 하고요. 만약 정말 위험한 수준의 영끌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를 꼭 먼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까딱하다가 정말 망할 수도 있거든요. 2. 매물 찾기. 다음은 가장 중요한 매물 찾기 단계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KB 부동산, 아파트 실거래가, 호갱노노, 다방, 직방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예산에 맞는 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매물을 찾으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구역대 신평초라고 해서 브랜드, 역세권, 대단지, 신축, 평지, 초품화를 뜻하는 말이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아파트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인프라, 개발 호재, 유해시설 등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검토하셔서 연령대와 가족 구성원에 맞는 기준이나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합니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동네 극히 일부 아파트만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부동산은 미인 선발대회처럼 내 눈에만 이쁜 것이 아닌 남들 모두가 선호하는 지역과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는 매물을 찾았다면 부동산에 연락해서 방문 일정을 잡으셔야 하는데요. 이때 나와 잘 맞는 좋은 중개사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좋은 중개사랑 매수자에게는 가격을 잘 깎아주는 분이 되겠고 매도자에게는 비싸게 잘 팔아주는 분이 되겠죠. 보통 보유한 매물이 많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영업을 하시는 중개사분들이 매수자 입장에서 원하는 조건을 최대한 맞춰서 계약을 성사시켜 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런 중개사분들을 피하셔야겠죠.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다들 너무 착하셔서 처음 방문한 부동산에게 미안한 마음에 끝까지 의리를 지키려고 하시는 건데요. 좋은 매물을 잡고 싶으시다면 조금 냉정하게 마음 먹고 여러 곳의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유인즉슨 부동산에서 매수, 매도 양측 모두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을 속칭 양타친다고 하는데요. 중개사분들이 정말 좋은 단독 매물은 양타를 위해서 공동중개망에 잘 안 올리시기 때문입니다. 일명 장부 매물이라고도 하는데 편하게 온라인으로 상품만 팔지 마시고 직접 현장을 찾아 발품을 팔아야 하는 까닭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러 곳에서 하나의 매물을 동시에 컨택할 경우
매도자는 본인의 매물이 인기가 많다고 착각하여 가격을 절대 깎아주지 않거나 매가를 올리고 매물을 거두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속된 말로 후려친다고 하죠. 좋은 매물, 즉 금매를 매수하실 때는 무조건 후려쳐서 사셔야 합니다. 가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귀신 같은 말솜씨로 매도자를 후려치시는 베테랑 중개사분들을 뵀는데요. 한창 시장이 안 좋았을 때 부끄럽지만 저도 매도자 입장에서 수천만 원씩 후려치기를 직접 당하다 보니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후려칠 수 있을지 레파토리들을 모두 달달 외우게 되었습니다. 3. 현장 조사. 온라인 정보와 실제 현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주변 환경과 아파트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조건을 평가할 때는 건물의 외관 상태, 주변 환경, 교통 편의, 주차 공간, 소음, 냄새 같은 불편 요소는 없는지 보셔야 하고, 내부 조건을 평가할 때는 아파트의 구조, 방향, 채광, 환기, 옵션 등과 함께 수류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누수, 전기, 난방, 가스, 역류 같은 중요한 사항과 함께 수압, 벽지, 바닥, 버튼, 밸브 등 자잘한 사항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좋은데요. 건물의 보안 시스템과 공동시설의 관리 상태 및 관리비 내역까지 검토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현장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내가 월차 써서, 연차 써서, 황금 같은 주말에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런 보상심리로 나온 김에 쫓기듯이 서둘러 계약하는 것입니다. 잘 후려치시는 중개사분들의 단점은 반대로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마저 잘 휘두르신다는 건데요. 중개사분들도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수입원이 계약을 통한 중개수수료이기 때문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저희가 확실하게 명확한 기준을 잡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정말 초급 매물일 경우 빠르고 신속하게 판단해야 하는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4. 매매 역사. 임장을 다니시다 보면 마음에 쏙 드는 매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절대로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거나 좋아하는 티를 겉으로 내지 않으셔야 합니다. 저희의 목적은 중개사분을 통해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만드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매도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캐내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야 합니다. 협상이 잘 됐다면 일명 가계약금이라고 하는 계약금 중 일부 금액 1% 정도를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이때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정말 좋은 금매물을 잡았을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큰 금액을 항상 금액을 쪼개서 중도금 쪽으로 넣기도 합니다. 이때 꼭 중개사분을 통해 매수, 매도, 양측 모두 계약 파기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투자 경험이 많은 일부 매도자들은 가계약금을 적게 받거나 중도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계좌 자체를 닫아버리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참 지독하다 싶으시죠? 하지만 부동산 거래는 실제로 수억 원이 오고 가는 실전이고 치열한 수싸움과 기싸움이 존재하는 총성 없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꿀팁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중개수수료를 깎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가계약금을 넣기 직전입니다. 계약이 체결되기 직전 중개사분도 가장 설레고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요구만 아니라면 아마 흔쾌히 기분 좋게 깎아주실 텐데요. 단 중개사분께서 정말 좋은 매물을 어렵게 잡아주셨거나 중간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경우 나중에 인연을 위해 굳이 악착스럽게 깎지 마시고 기분 좋게 모두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매매계약. 이제 본 게임만 남았습니다. 바로 본계약, 매매계약서 작성인데요. 계약 체결 전 상대방의 신원과 권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가계약금 입금 전 확인하시는 것이 맞지만 보통 부동산에서 사전에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권리상 문제는 없는지, 대리인이라면 적법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분증 및 위임장과 함께 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그리고 일명 등기부등본이라 불리는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를 모두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이상이 없다면 양측이 서로 합의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특약사항이 있다면 이 역시 모두 계약서에 기재하셔야 하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규제지역에서는 자동조달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매매대금의 10% 금액이고 중도금은
매도자의 사정에 따라 협의하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중도금이 없거나 잔금일을 최대한 뒤로 길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중개수수료를 먼저 달라고 하시는 중개사분들이 계신데 경험상 중개수수료는 가급적 잔금일에 지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매매계약서 작성은 중개사분들이 알아서 잘 진행해 주시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6. 대출 신청.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후 대출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일전에 알려드린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또는 전국은행연합회 사이트를 통해 대출 상품을 쉽게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인터넷은행이나 핀테크 어플들이 워낙 잘 만들어져 있고 부동산에서 소개받는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도 편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거래은행이 편하시다면 직접 은행을 방문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주거래은행이라고 해서 가장 좋은 금리와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으니 꼭 여러 곳을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부자금 대출은 바로 은행 지점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7. 잔금 등기.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절차가 남았는데요.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 시 지정된 날짜에 매도인에게 매매 가격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합니다. 잔금 지급은 통상적으로 은행을 통한 직접 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대다수의 매수자가 은행 대출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간혹 비용을 아끼겠다고 셀프 등기를 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발 절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출이 껴있는 근저당권 내지 설정 절차가 있을 경우 복잡하기 때문에 도중에 업무가 꼬여서 거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정말 골치 아파지는데요. 대신 제가 업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법무사 측 사무장님에게 미리 견적서를 요청하셔서 교통비나 민원대행비 같은 불필요한 항목들을 모두 빼달라고 하시고 적정 금액을 협의하시면 되는데요. 어느 정도 합리적인 금액이라면 그냥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확실합니다. 현금이 부족해 취득세를 카드로 납부하실 경우에는 법무사 측에 미리 말씀하셔야 하고요. 이후 집문서와도 같은 등기 결정은 보통 일주일 이내로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매도인 또는 기존 임차인의 이삿짐 빼기가 끝나면 집 상태를 확인하고 부동산에 모여서 이후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매도인에게 장기수선 충당금을 받고 선수관리비를 지급하며 관리비에 대한 정산까지 끝나며 키와 리모컨 같은 입주용품들을 전달받고 드디어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이사와 행정적인 절차들만 잘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파트 매매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개적으로 밝히기 힘든 민감한 내용들이나 저만의 영업 비밀을 제외하고 모두 다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하셔도 어디 가서 호구당하거나 속칭 눈탱이 맞지 않고 임장부터 계약까지 모두 잘 마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막상 제가 저희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자세히 알려드려도 엉뚱한 지역의 애매한 아파트를 그것도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덜컥 계약하고 오시는 안타까운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론적인 지식들을 공부해도 정신없이 여러 집을 보다 보면 이 집이 저 집 같고 저 집이 이 집 같고 뒤죽박죽 헷갈려서 머릿속이 하얘지고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중개사분들은 사람 다루는데 달고 다르신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거래의 주도권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고 부동산은 정해진 매뉴얼이 없어 모든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정말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겪은 중개사고를 하나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분이 중간에서 일 처리를 엉망으로 하셔서 매수자분들이 저희에게 본행 가계약금 1,000만 원을 날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도 매수자분들의 사정이 안타까워 그냥 가계약금 1,000만 원을 모두 돌려드리고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중개보조원분이 끝까지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약을 없었던 일을 해주는 것은 저희인데 저렇게 문자를 받은 순간 확 짜증이 나서 그냥 1,000만 원 돌려주지 말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잠깐 들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임장부터 시작해서 협상, 계약, 대출, 그리고 잔금까지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직장 다니랴, 살림하랴, 육아하랴,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파트 매매 과정까지 하나하나 다 신경 쓰려니까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시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천만 원의 피해를 막아드리고 실거주와 투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갈아타기 1대1 코칭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의 비대면 상담부터 시작해서 매매의 모든 과정을 직접 도와드리는 밀착 코칭 서비스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제 저는 부동산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루빨리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셔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일상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골치 아프고 어려운 문제는 모두 제가 대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저는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지 올해로 8년 차가 된 두 아들의 아빠입니다. 그동안 자금 마련과 영끌에 특화된 강의로 많은 수강생분들을 도와드렸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에 성공하셨습니다. 실패 없이 성공적인 내 집 마련과 갈아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가족의 일처럼 돕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 알려드립니다. 우리 조건에 가장 적합한 집 함께 찾아드립니다. 절대 사면 안 되는 집 걸러드립니다. 직접 하시기 어려운 제안이나 부탁 대신 해드립니다. 집값 어떻게든 100만 원이라도 더 깎아드립니다. 모든 과정에서 비용 아껴드립니다. 무조건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의 계약으로 만듭니다. 이 밖에도 정말 많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저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만 할인된 금액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인데요. 매주 선착순으로 정해진 인원까지만 신청이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내 집 마련과 갈아타기를 응원하며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